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에 사과하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특혜와 비위 의혹 속에 더 이상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겁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사퇴 결정이 책임의 피가 아닌 시시비비를 가려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월 선출된 김 원내대표는 6개월 만에 집권여당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전 쿠팡 임원과의 고가 오찬 의혹, 대한항공 제공 숙박권 이용 논란, 배우자의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자녀의 업무 지원 의혹 등이 제기되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어젯밤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 간사 시절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결국 거취를 결단한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사퇴는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그 가족들이 했던 여러 가지 갑질이나 또 청탁금지법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 이런 거 감안하면 이건 원내대표의 사퇴를 떠나서 의원직 사퇴까지. 강선우 의원 측의 지방선거 당시 1억 원 수수 의혹과 이후 시의원 공천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금품 전달 사실을 알고도 즉각적인 반환이나 공천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당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비리를 은폐하는 데 동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는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꼬리 자르기라며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력으로 논란이 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당파성에 매몰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를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서는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야권 3선 의원 출신인 이 후보자를 향한 여권 내부의 논란에 대해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 비판해온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며 복귀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복귀 후 처음 열리는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1330일 만에 청와대 복귀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전, 얼룩진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라는 점을 상징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국정의 중심이라는 정부의 원칙과 철학을 더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데 대한 논란에는 이념과 진영을 넘어선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레면
모래 말고 자갈, 시멘트, 물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콘크리트를 만들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죠. 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는 국민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국민들께서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 역시 국민 통합에 있다며 나 아니면 전부 적이란 생각에 내란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한편 이 대통령은 댓글 조작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찰과 검찰, 관계부처 등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챙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얼마 전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가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 ENC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오전 시공사 포스코 ENC 본사와 하청업체,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근로감독관 약 50명이 투입돼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내려 50대 작업자가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지하 약 70m 깊이의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차량 위로 철근 구조물이 떨어지며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코 ENC가 철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지난 4월 포스코 ENC가 시공하던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도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한 공사 현장에선 올해만 5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저희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사고가 반복 발생할 경우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다시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도, 대전이 5도, 광주가 7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새해 첫날엔 영하 11도, 금요일에는 영하 12도 등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며 세미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좋습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춘천이 3도, 부산이 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전남 서해안 지역에, 목요일에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